네, 제가 잠깐 안무 팔다가 시간을 조금 늦게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리뷰를 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딨지? 여기서 다 좀, 그래서 그, 고체나 유체에서, 그러니까 특히 액체에서, 이제, 고체나 액체는 이제, 당연히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 안에서의 원자, 그리고 원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죠? 이건 전통적인 옛날부터 나오던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진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소리드에서는 이거 운동에는 이 원자들이 또는 분자들이 이동 트랜슬레이션이죠.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병진 운동하거나 회전 운동하는 건 허용이 안 돼요. 요것만이 유일하죠. 구체에서는 그 얘기는 이미 했고요. 그럴 때 그때 원자 간의 이 작용하는 힘 또는 변이는 후기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서멀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게 힘이 돼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때 K 값이 크면 이제 확보한 스프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게 하려면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뻑뻑하지 않으면 작은 힘을 줘도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식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한 거리를 늘리는데 이렇게 되죠. K.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동일한 거리를 늘리려고 그러면 F1에 힘을 주고 F2에 힘을 줬을 때 지난번에 하고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했을 때 K1이 훨씬 얘가 더 뻑뻑하다 그러면 가해줘야 되는 힘이 커져야 되잖아요. 이게 크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전 같은 말이 성립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질량은 반영 안 돼 있겠지만 K1이 폭복하면 질량이 크면 운동이 슬로우하게 일어나겠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리고, K값이 작으면, 즉, 결합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진동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카본 단일 결합하고, 카본 이중 결합한다 그러면, 어디가 K값이 클까요? 얘가 크겠죠. 왜냐면, 결합이 만약에 동등한 힘의 세기라고 그러면 내가 멱살을 한 손으로 잡는 거하고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거하고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K값이 큰 거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뻣뻣한 스프링인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제 일정한 거리를 늘린다고 그러면 얘가 더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 진동할 때 슬로우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중결합에 비해서 이 단위결합은 빨리 진동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질량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질량도 무거운 놈은 당연히 천천히 움직이고요. 작은 놈이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K값은 어,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죠. 벌써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기업체 폴스 콘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원자 모델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고체는 이러한 거에 배열이 그냥 쭉 나열된 거라 고체에서 또 그대로 써요. 그래서 고체에서는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지난 시간에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단위 면적당 아이고 안 바뀌었군. 단위 면적당 포스 개념이고요.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L0분의 델타 L 변형된 양.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각하고. 그래서 아톰 스케일로 얘기할 때도 되지만 벌크 스케일로 얘기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때는 또 탄성 계속 디멘전이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지니까 이라고 쓰긴 쓰는데 그래서 좀 뒤에 웨이브 넘버 K하고 복지만 상수하고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를 혼합해 쓰다 보니까 착각할 확률이 있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식껏 잘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결합이 얘가 K 값이 뻣뻣하면 스트롱한 스티프 뭐야 좀 전에 용어가 뭐였네 참 스티프 스프링이 되는 거고요. 아니 필요 없네. 어, 얘 약하면 이제 좀 위크한 이제 스프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진동할 때 에너지 IR을 받으면 얘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제 그런 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물 문제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CO2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중결합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통 얘보다는 물론 여기는 카본하고 산소 관계고 여기는 카본하고 수소 관계니까 약간 다르겠지만 이중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뻑뻑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IR을 주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한테 맞는 딱 IR 에너지가 있어요. 예, 궤도. 그러면 진동하면은 우리가 진동 주기가 뉴제로에서 뉴1으로 익사이트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익사이트 되면 요만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진동을 막 한다는 얘기예요. 진동의 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원래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촥 멀었다 들었다가 더 심해지는 거죠. 아이언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거는 분자 진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 진동만. 즉 일렉트로닉 트랜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렉트로닉 아니 바이브레이셔널 저 에너지 레벨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분자의 바이브레이션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네모칸에 쓰여 있는 것처럼 특정한 결합은 특정한 주파수 즉 K값 이거는 남자분의 일이니까 여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죠. 아이아 스펙트로스코피는 가로축이 웨이브 넘버고 세로축이 이제 투과도나 수도라고 얘기했었죠.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정의됐고요. 뒤에는 폴라리픽에서 가급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노마자 누에다가 바를 쓴 거. 그다음에 투과도는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 장치 자체를 잘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최대한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거하고 투과되는 것만 있고 여기 뭐 반사굴절되는 산란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고 싶었던 거죠, 최대한. 그래서 상당히 없앴고 릴레이블 한 상태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어, 광원에서 나온 아이제로 빛이 샘플을 투과할 때 이 에너지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를 여기서 어널라이저가 받잖아요. 근데 흡수된 에너지는 여기 진동하는 걸로 없어져 버린 거고요. IT는 여기서 이제 특정을 하니까 얘는 우리가 이미 아는 값이고 특정 값이니까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로축은 투과축 또는 흡수축 같은 얘기니까 그다음에 가로축은 웨이브 넘버 파장분의 1을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하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전형적이진 않고요. 이것도 더 복잡합니다. 근데 얘 CO2였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때 이제 픽의 위치는 얘는 카본하고 수소, 뭐 얘는 질소하고 수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위치를 보고 이제 흡수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흡수된 에너지잖아요. 이 경우는 투과된 양이 작은 경우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곧 뭐냐면 몰큘러 바이브레이션이니까 특정 결합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좀 수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픽의 수는 만약에 세 개 있다 그러면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OH. 예를 들면 그런 걸 나타내 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흡수되는 거는 이거 양이 얼마나 많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아 얘는 내가 옛날부터 해보니까 CO2야.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가르쳐줘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가면 더, 더 훨씬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 놓은 굉장히 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쭉 가르쳐 주고 이것까지 아 그래서 얘는 뭐다까지 다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다 계산도 해주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의 분석기기들은 다 컴퓨터가 붙어서 다 해줘요. 계산은. 저는 옛날에 자로 했는데.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결합이 어떤 결합이 있고 그래서 어떤 올게닉 소재고 이건 어떤 이노게닉 소재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펑셔널 그룹이 뭐 아까 예를 들면 뭐 카본 이거 뭐 또는 카본 이중계화 카본 삼중계화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그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몰큐럴 컴포지션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밑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왜 다 설명을 안 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다 외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이거 왜 지금 외발 소용 없어요. 나중에 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좋은데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넘버는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의고요. 데피니션이고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많이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하고 투과하고 흡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아까 요식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요. 뭐 이것도 뭐 지난번에 비오레머란트나 비오 법칙 얘기했었잖아요. 아이고 보여줬네. 그래서 요거는 다 길이잖아요. 이제 두꺼우면 흡수가 다 되니까 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계 포지션 갖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어, 물리가 좀 들어가는데 그 물리를 잠깐 설명하고 가면 안 하고 요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요거랑 펜들럼 진자 운동이랑 이것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적용된 물리 이거는 그 진자 운동에 대한 이거 원래는 이걸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안 들은 분들이 많다고 그러셔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참조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걸 쓰거든요. 주기는 8분의 어쩌고 저거 역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모닉 오실레이션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는 했지만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정의가 요거예요. 복원력은 그러니까 이런 진자 운동이나 스프링 운동에 있어서 복원력, 되돌아가려는 힘. 원래 지금 땡겨갖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고정됐다고 치면 이때 얘가 땡겨졌으니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위치 에너지긴 하지만 얘가 내 상태가 높은 상태니까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힘은 얼마만큼 멀리 변이가 일어났냐, 얼마나 많이 땡겼느냐, 그 변이에 비례하는 것들을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는 이렇게 옛날에 쾌정시계처럼 이렇게 시계 그게 왔다 갔다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가? 아 여기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는 거죠. 예. 여기 대칭인 부분, 비대칭인 부분은 언하모닉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비조화 운동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영역, 상온 영역은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션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원래 여기 있는 건데요. 이만큼 당겨졌어. 열 에너지든 뭐든 뭐에 의해서. 그러면
돌아가려는 힘이 요 X 변이 요만큼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만큼 왔으면 더 커졌겠죠. 우리 그 시계추나 저 그네도 마찬가지죠. 그네가 이렇게 있는데 탄 다음에 내가 발을 굴러서 조금 움직이면 조금 나갔다가 뒤돌아가잖아요. 많이 굴르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그게 대칭적으로 일어날 때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가 거꾸로. 그러면 돌아가려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은 요거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이러고 오는 거고 다시 여기까지 오면 다시 돌아가려는 힘은 요로 돌아가려는 힘은 요만큼의 변에 비례하는 거죠. 진동폭이 커지면 아이고 진- 진동폭이 커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점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점점.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이제 그런 거고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런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게 그네 뭐 이런 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주기는 파이 루트 KM이었거든요. K는 여기 폴스 콘스탄트고요. 웨이브 넘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런데 그때 저 진동수는 이렇게 되고요. 저기 이 뭐야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여기 벨로시티구나. 지우개 저 앞에 있는데 요게 이렇게 요걸 거예요. 여기 아니고 저 빛의 속도 C 요게 관계가 그래서 C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주기 이게 역수거든요. 관계가 얘하고 얘가 이런 물리책을 찾아보세요. 이건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에 이런 이원자 분동의 분자 이원자 분동 진동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진자 운동 이런 거는 여기가 질량 하나 M으로 쓴 이유가 원자 하나잖아요. 얘도 고정됐다 그러면 얘가 원자 하나거든요.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환산 질량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일반화를 하면 환산 질량이고요. 환산 질량 U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결부되면 여기 M3가 들어가면 되고요. 저 역수로 M4 이렇게 다 들어가면 되고 보통은 두 개니까 이 두 원자 간의 관계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 웨이브 넘버 요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IR 스펙트로스코피에 있어서 수소하고 카본하고 만약에 수소의 결합이 진동이 일어났다. IR 에너지, 미드 IR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이 일어났다. 그럴 때 어디에 나오냐? 위치가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질량이 수소는 1이고 카본은 12인 건 다 아시죠? 빛의 속도도 달죠. 파이는 상수니까 K값만 알면 되죠. K값도 인류가 연구를 많이 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수치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카본하고 수소가 진동하면 어디에 위치가 나온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했죠. 여기서 요 폭이 진동이 클수록 변이가 X가 커지는 거니까 이제 돌아갈 연이 커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근해나 이런 것처럼 진동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외부에 방해가 없으면 보통은 이제 대기 중에는 공기가 이제 흐름을 방해해서 나중에 진동이 줄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영구 진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션 그런 물체를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F는 KX인데 우리 에너지는 뭐예요? 이용은 DX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진동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이에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얘는 간격이 그 h노, 그러니까 요만큼, 요만큼. 아이고, 요 얘기, 아유, 이거 남다가. 어? 요건 또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일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미드 IR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에너지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들어가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진동 에너지에서 제일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점프를 딱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닐리지는 안 되죠. 얘가 그러면 이제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얘는 뭐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닐리되는 거 아닙니다. 저 얘기를 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의 경우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 물론 여기도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얘기했죠. 바이브레이션은 익사이트 스테이트고요. 이 경우는 보통 관행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대한 이제 일렉트로닉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RS는 뭐 이거 우리가 요거를 결합에 따라서 요 시기에서 여기 있지만 무슨요? 요 시기에서 아니까 모든 결합은 우리가 에너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인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수치를 다 넣어버리면 모르는 거 빼고 가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게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카본 수소다 그러면 카본의 질량, 수소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이건 원소 하나씩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요. 먼저 질량을 구할 때 하나니까 이제 우리가 요때 카본이 12g per 몰이니까 아tom당으로 바꾸면 아보가드로 수 나눠야 되거든요. 그걸 반영한 식이 요 뒤식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를 반영한 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본 단위 결합은 요 정도 K 값이 더블 결합은 2배, 트리플 결합은 3배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측정을 했는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비계 위치를 이제 미리 계산해 보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건데 12g인데 키로 바꾸는 겁니다. 몰당.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면 한 개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본 한 개, 원 에이텀의 매스 질량은 이렇게 나오고요. 수소는 아시다시피 수였나? 이게 또 카본이잖아. 환산 질량 계산하는 거구나. 카본이니까 두 개 쓰니까 똑같은데 환산 질량은 어, M1 더하기 M2 더하기 M1 곱하기 M2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M분의 M제곱인데 2분의 M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그냥 여기는 그대로 다 넣은 겁니다. 이 식은.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나누기 2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식에 잡아놓고 계산하면 이제 아보가드로수 반영한 거에다 넣고 K 값이 아까 5 곱하기 10에 얼마였죠? 그 값이었잖아요. 넣고 환산 질량 요거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즉 웨이브 넘버가 1185지에서 카본 달픽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계산을 해서 이중결합 이때 K값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언 스펙트럼에서 보면 여기가 2000이고요. 2000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1000 한, 1000
600 정도라고 그러고요. 이게 한 2000 정도라고 가정하면 카본 단위픽은 이렇게 P이고 더블 결합은 아, 이 정도 있고 단위 결합은 어디였죠? 1.1 1185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높이는 똑같지 않고요. 양에 따라 달라지니까 높이가 요 면적이 양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카본하고 이제 산소하고 해보면 이건 똑같고요. 산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16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서 원자 한 개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환산 질량도 계산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K 값이 아마 5 곱하기 그걸 요거 똑같이 썼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본픽이 정확하게 하면 1600이 나와야 되고요. 아까 어디야? 카본픽은 이제 이런 위치에 나오는 거죠.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근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나오는데 자기 계산을 이렇게 놓고서 이런 쪽으로 왜 여기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변의 결합 형태 이중결합이 조그만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1600이 나오고요. 옆에 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인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고요. 똑같이 합니다. 카본 수도 해보면 3000 넘게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저 분자나 원자의 결합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이동을 해요. 조금씩. 그것도 다 연구가 사실 돼 있어요. 복잡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고요. 이건 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업도 계산이 돼요. 계산도 되고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하이브리드 결합은 아마 해도 저거하고 다르겠죠. 그냥 단일 코발트 본딩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겠죠. 그다음에 컨주게이션이 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죠. 근데 이런 서라운딩에 주변에 분자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극성 산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그림도 나왔지만 이 포럴 그러니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돼요. 원 하모닉인데 여기는 온도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니까 지금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여기는 NIR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분자 운동이 뭐가 있냐? 그걸 보면 보통은 6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쉬운 거죠. 그냥 쭉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하는 거고요. 우리 바디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갔다 들었다 하는 건데 만약에 이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내가 동시에 나가냐? 들어오면 한쪽이 나가고 한쪽이 들어오면 한쪽이 나가고 이런 걸 하냐에 따라서 시메트릭이냐 시메트릭 스트레칭이냐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이냐로 나눠져요. 근데 이 경우는 저희 두 개밖에 스프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트레칭 모드만 있는 거고요. 밴딩이라는 건 이런 게 밴딩이고요. 가이즈라는 건 이거고요. 웨깅, 락킹, 트위스팅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고요. 웨깅하고 트위스팅은 같은 평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락킹하고 시저링은 아, 웨깅하고 트위스팅은 이제 다른 공간 포함해서 하는 거고 락킹하고 시저링 얘하고 얘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상상해 보면 이거 이상은 없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얘기고 이거가 얘를 여기를 이걸 작년에 그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보자. 근데 이게 아까 안 나왔던 부분이 이거 있네. 그래서 시메트릭 스트레칭이고요, 이 경우. 그러니까 같이 나갔다 들었다 하죠. 시메트릭 스트레칭은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저링, 락킹은 이 플레인에서 하는 거고요. 웨깅하고 트위스트는 이제 다른 플레인에서 죠. 시저링은 이렇게 하는 내 손이 안 보이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락킹도 이해가 되시죠? 얘도 웨깅도 이해가 되시죠? 트위스팅도. 그래서 여기 아마 없는 그림이라 그림이 안 돼서 아이 뭐야 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거, 요 영역은 수소에 대한 싱글 본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산소 수소결합, 질소 수소결합, 탄소 수소결합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sp2냐 sp3냐 뭐 sp 결합이냐 하이브리드 결합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 영역은 이제 트리플 본딩, 요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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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로전. 여기 이 아이어 스펙트로스코피는 여기 변형이 없죠. 투과만 됐잖아요. 흡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트리플 결합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부 여기 더블 결합은 요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어요. 대충. 이거는 뭐 메틸기는 어떻고 메틸렌기는 어떻고 뭐 그건데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고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똑같은 건데 이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파란 영역은 산소하고 수소가 스태칭 그, 저, 계속 진동하는 그 영역이고요. 여기는 카본, 하이드로전, 여기 분홍색은 하이드로전, 나이트로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피의 수는 이제 결합의 수가 몇 개 있냐 그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떤 결합이 있는지를 아는 거고, 피의 수는 이제 어떤 화합물의 결합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있는데 IR은 몇 개가 나오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결론만 얘기하고 가면요. 여기서 넌 리니어 분자가 있죠. 리니어 분자가 있죠. 리니어 분자. 리니어 분자는 아까 같이 카본, 산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저 스트칭 그거는 넌 리니어였다. 그래서 이런 결합 같은 경우는 리니어 분자죠. 그죠? 그다음에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있으니까 얘는 각도가 180도고 얘는 넌리니어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넌리니어 견주에 넌리니어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3n-6입니다. n은 뭐냐면요. 원자수. 자, 이 경우에 원자수는 제개인데 어, 그러니까 원자수인가? 네, 원자수죠. 그래서 3이니까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 나오거든요. 3 곱하기 3이니까 9에서 6을 빼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아이언 스펙트럼에서 픽이 3개,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픽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뭉쳐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풀이됩니다. 이론적으로 넌 리니어 분자는 3n-6이고요. 리니어 분자는 3n-5입니다. 왜? 여기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진동 하나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빠져요. 없어져 버려요. 리니어 특성 때문에, 분자 구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 구조가 넌리니어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n-6이고요. 리니어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n-5입니다. 근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냐면 진동 모드가 몇 개 있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즉 픽의 수가 몇 개 나올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물 분자는 넌리니어니까 3개고요. CO2는 2개죠. 이게 3이고 CO2 3 4개구나. 4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 같은 경우는 더 쉽죠. 리니어 분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자개수 참여하는 원자개수는 두 개고요. 분자를 참여하는 분자 결합에 두 개고 그러다 보니까 니니하고 두 개니까 6이잖아요. 여기 오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 나오죠. 즉 뭐예요? CO에 대한 아이어 스펙트로스코피는 딱 이거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거는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C하고 O결합이 저 뭐야 어, 숫자 갖고 계산하면 이게 얼마 1600이었나요? 얼마 딱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분자 운동 모드에서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모드만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CO는 이거밖에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의 숫자는 DOF,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리니어하냐, 리니어하지 않냐에 따라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니어 특성 때문에 이제 이건 하나 더 줄어서 5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CO 경우였는데 이번 CO2 경우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토탈은 뭐 앞에 전체니까 요 공식에 넣고 계산하면 CO2가 리니어 하잖아요. 여기 써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이 적용되는 거고요. 원자가 3개니까 9고요. 앞에가 4개가 나온 거죠. 즉 CO2는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의 픽이 4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스트레칭이 나오고요. 스트레칭 2개다. 그러니까 시메트리는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고 어시메트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밴딩 2가지 모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CO2 경우에 딴 것도 다 적용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또 연습 문제인데요. H2O 같은 경우는 넌리니어하니까 어디 갔어? 6으로 빼는 거죠. 6을 빼는 거죠. 그래서 3 3 9 빼기 6하면 3이 되는 거죠. 즉 3개의 모드가 있는데 이런 3개의 모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 이제 어시메트리, 요 위치에 시메트리 스트레칭 2개, 밴딩 하나, 요 위치 그런 것들을 아이어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다 특정에 의해서 이론하고 특정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분자의 구조, 그다음에 생김새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피계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일단 N이 높잖아요. 고분자를 IR 측정을 하면 IR 스펙트로스코피로 측정을 하면 N값이 크니까 고분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거기는 이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건 좀 전에 그 그림으로 다 했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의미가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예요. 픽이 나올 수 있는 최대 수. 그래서 여기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CO2의 경우에 이 구조의 경우에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칭이 2개, 시메트리 하나, 이 위치요. 너, 시메트리 하나, 시메트리 하나, 밴딩 2개, 요거. 이게 4가지가 나오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죠. 얘는 2330, 얘는 677. 얘는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그 얘기는 뭐예요? CO2를 아이어 스펙트로스코피로 측정해 보면 이론적으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나와요.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쭉 양자역학도 얘기를 했지만 IR 에너지, 미드 IR 에너지 줬을 때 모레큘러의 바이브레이션을 퀀타이즈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즉 U0 진동주의에서
요 안으로 익사이트된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콘타이 됐기 때문에 익사이트된 거잖아요.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얘기고요. 그런데 그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쓴 다이폴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흡수가 안 돼요. 다이폴 모멘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여기처럼 보통 이게 많이 보셨을 건데, 아유, 이거 비슷한 그림인데 Q 플러스, Q 마이너스 같은 이제 일렉트리컬 다이폴이거든요. 전기 경우 이제 일렉트리컬 다이폴이고요. 여기서 일렉트리컬 다이폴이 전부 다 전기적인 거니까. 마그네틱 다이폴도 있고 그래요. 자기적으로 갖는 거.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만약 여기다 마이너스 걸고 여기다 플러스 걸면 얘가 획하다 회전하겠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이쪽에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어떤 원자 사이의 진동이 다이폴 모멘트, 요 값이 변화가 있으면, IR 스펙트로스코피는 나와요. IR에 등장을 하는데, 다이폴 모멘트 변화가 없으면 안 나와요. 그게 그 앞에 얘기한 겁니다. 다이폴 모멘트는 이런 거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플러스 차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데 이때 요 간에 어떤 어, 다이폴 모멘트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그거는 전기량 곱하기 거리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이게 R형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R형인데 한쪽은 플러스 차지, 한쪽은 마이너스 차지. 마그네틱 다이폴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R형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 수소하고 이제 크롬 원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간이 다 됐네. 만약에 이제 수소가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요. 수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되니까 다이폴 모멘트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다이폴 모멘트 변화가 있죠. 왜요? R 값이 줄었잖아요. Q 값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안 바뀌어요. R이 줄었으니까 다이폴 모멘트 변화가 일어나죠. 요 시기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지수, 뭐 다이결합도 마찬가지고 이중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는 차지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R이 어, 잠깐만요. 여기 설명은 제가 좀 잘못 드렸는데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스트레칭이라는 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여기 Q 값이 변화가 없죠. 그죠? 달분 모멘트 변화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기 R은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Q값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달분 모멘트 변화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요 거리 있을 때 비해서 여기 들어오는 게 달분 Q값 변화가 있게 생기잖아요. 이 거리에 따라 이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달분 모멘트 변화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요거 말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음, 저 뒤에 라만에 나오는 말이구나.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있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예고했듯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수업을 이 시간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은 1시 반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추석 연휴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